이번 시간은 식물 영양소 가운데 민들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들레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민들레를 성가신 잡초 정도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민들레에는 철, 칼륨, 아연 같은 미네랄뿐만 아니라 비타민 A, B, C, D 등이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민들레 잎은 샐러드, 샌드위치, 차 등의 풍미를 추가하는 데 사용되고 뿌리는 커피 대용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꽃은 와인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민들레 뿌리와 잎은 간 문제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원주민은 물에 민들레를 끓여서 신장 질병, 부종, 피부 문제, 속쓰림, 위장장애 등을 치료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중국 전통의학에서는 민들레를 위장 문제나 맹장염 등을 치료하는 데 사용했으며 유방의 염증과 산모의 모유가 부족 시에도 이용하였으며 유럽에서는 발열, 종기, 안구 문제, 당뇨병, 설사 등의 치료에 사용했습니다. 민들레의 약용 용도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들레는 담즙 분비를 왕성하게 하여 간을 건강하게 합니다. 예비 연구는 민들레가 간이나 담낭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담즙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은 이눌린입니다. 이눌린은 칼로리가 낮은 다당류로 담즙 분비를 활성화시켜줍니다. 담즙이 활성화되면은 혈중 인슐린의 농도는 물론 중성지방을 비롯한 지질의 농도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또한 소변의 질을 좋게 해주고 췌장 기능을 강화와 신장 기능을 개선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잘 설계된 내용은 아닙니다. 민들레의 이뇨작용으로 신장 결석과 부종을 개선한다는 내용입니다. 민들레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동물을 대상으로 한 것들입니다. 전통적으로 민들레는 소변의 양을 증가시키고 체액을 제거하기 위한 이뇨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민들레 뿌리를 다이어트 식품에 넣으면 체내의 불필요한 수분을 제거하고 사포닌이 함유되어 있어 결석을 생성하는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칼륨이 많아 콩팥 건강에 도움이 되고 간 문제와 고혈압 같은 질환도 민들레의 이뇨제 역할로 인해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신장 문제, 담낭 문제 또는 담석을 가진 사람들은 민들레를 먹기 전에 의사와 상담해야만 합니다. 다음은 민들레의 소화력 촉진 및 위장장애 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선하게 건조된 민들레 허브는 소화액 분비를 늘려주어 식욕과 소화력을 촉진하며 많은 양을 섭취해도 안정성 높은 위촉진제입니다. 또한 위장장애를 개선하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들레의 뿌리는 약한 설사 문제를 해결하고 소화를 향상시키는 데도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 민들레는 위산과 속쓰림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민들레를 이용한 예방과 치료에 관한 연구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민들레와 당뇨병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뇨병이 있는지를 이용한 동물 연구에서는 민들레가 혈당 수치 및 낮은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사람에게도 같은 작용을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들레와 편도선염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들레가 들어있는 스프와 민들레가 들어있지 않은 스프를 나누어서 복용한 결과 민들레가 들어있는 스프를 복용한 사람들이 편도선 염증이 더 빨리 회복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민들레와 여성 요로 감염 예방에 관한 내용입니다. 뿌리와 잎 추출물에는 항박테리아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광범위한 항생제 역할하고 소변의 흐름을 증가시켜 여성의 요로 감염의 수를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민들레 복용 방법입니다. 소아나 성인 모두 이를 권장량에 대한 연구 내용은 없습니다. 민들레 복용 시 주의사항들입니다. 1. 민들레는 일반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민들레를 만지는 것만으로도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국화, 메리골드, 카모마일, 서양토플, 데이지꽃, 요드 등의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도 민들레를 피해야 합니다. 민들레와 약물의 상호작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위속의 산을 중화하는 약재인 제산제가 있습니다. 민들레는 제산제가 작용을 하지 않도록 많은 양의 위산을 증가시킵니다. 두 번째, 민들레와 상호작용하는 약물로 이뇨제가 있습니다. 민들레는 체내에서 초과된 체액을 제거하기 위해 많은 양의 소변을 배출하는 이뇨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뇨제 약물이나 다른 허브 보충제와 함께 복용 시에는 전해질의 불균형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항혈소판 및 항응고 약물도 민들레와 상호작용을 합니다. 1. 클로피도그렐이 있습니다. 클로피도그렐은 관상동맥 질환, 말초혈관 질환, 그리고 뇌혈관 질환의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데 사용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심근경색과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도 이용됩니다. 상품으로는 플라빅스가 있습니다. 2. 비타민 K는 지혈시키기 위한 응고인자의 형성에 관여하는데 와파린은 이러한 비타민 K의 작용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상품으로는 쿠마딘이 있습니다. 네 번째, 민들레와 상호작용하는 약물로 리튬이 있습니다. 리튬은 양극성 장애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그러나 동물 연구에서 민들레는 리튬 약물의 부작용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민들레와 당뇨병 약물과 상호작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론적으로 민들레는 혈당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당뇨병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민들레를 복용 시 저혈당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약물은 간에서 분해됩니다. 따라서 안전을 위해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들레 보충제를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민들레에 대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